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게 10월도 참 어렵게 맞아요. 풀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전국적으로 오늘 일교차도 크다고 하던데 요즘에 날씨뿐만이 아닙니다. 시장도 참 읽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연속적으로 오르고 연속적으로 내리고 이런 일도 잘 없고요. 매일매일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오늘 보니까요. 장 초반에는 실망감을 주는 듯 하다가 낙폭을 확실히 좀 그쵸?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로 돌렸고요. 상승 탄력을 점점 더 붙여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하루 강한 변동성에 지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IT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오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사실 장 초반에는 실망감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컨콜에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거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라는 네. 그 기대감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조금씩 탄력이 붙고 있고 특히나 HBM단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 많이 상회를 했다라는 내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차 전지도 조금씩 빨간불로 바뀌고 맞아요. 반도체도 강세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이 하나 밀리고 있고요. 원전주들이 요즘에 잘 가다가 체코원전 계약이 일시 보류가 됐다고 하죠. 네. 시장에 좀 참호를 깨웠고 있습니다. 두산에어로빌리티가 대장주인데 거기서 또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이런 점이 보이고 있네요. 자, 시장에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종목들마다 그 전략은 다르게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해결점이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랭킹쇼에서 풀어가시죠. 네,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포털 사이트 딱 보면은 네. 긍정적인 기사들만 가득했으면 좋거든요. 제발요.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국내 증시도 뭐 글로벌 증시도 할 것 없이 매일매일 좀 뉴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 속에서 그렇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벨 울려주시고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에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보겠습니다. 드가자님, 네, 폭풍님, 안녕하세요. 드가자님, 어서오세요. 서로 인사 나누고 계시네요. 오징어탁콩 핫스파이시맨님, 안녕하세요. 좋은 낮입니다. 그리고, 가지가시로유님이 제가 언급했던 이수페타시스 갖고 계시네요. 어제 고려아연 종목 진단 요청해주셨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갖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시련이 조금씩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갭 메울 거라 생각하고 매수를 했다. 새로 들어가시는 그래도 모양인데요. 새로 들어가셨다라고 네. 하니까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강성님, 창호행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피곤함보다도 제가 어제 그 야식으로 치킨 먹고 자가지고 네. 약간 부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살을 좀 빼보려고 어제 식사를 별로 안 했거든요. 네. 밤 되니까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치킨으로 제 몸에게 화답해졌죠. 창호행은 치킨, 네. 저는 목살 먹고 왔습니다. 방금. 그렇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사실 아침 점심을 좀 든든하게 먹고 싶긴 했는데 네. 어제 치킨 먹은 죗값으로 아침부터 아주 조금 챙겨 먹고 그냥 바로 들어왔어요. 계속 많이 먹다 보면 언제까지 찔지 모르거든요. 자, 그리고 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3009님, 두 분 옷 색깔이 잘 어울리네요. 오늘따라 가을 느낌이 좀 가을. 나죠? 그렇습니다. 확연하도 날씨도 가을 날씨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날씨를 좀 만끽해야 되는데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 그게 또 걱정도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리고 호걸님, 창호의 윤재커님 반가워요. 이종복 전문가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 목살은 소주 이 부분에 반응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당 올라간다요. 그래요. 치킨도 그렇고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네. 그렇죠. 당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서다키님, 닭살이구나. 그래요. 귀숙님, 안녕하세요. 랭킹스 보려고 미용실 갔다가 빨리 왔네요. 반갑습니다. 이건 너무 좋지만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시다가 잘못하면 또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야훈님, 인사 주셨고요. 이종보 전문가께서 나는 모르는 사람하고는 챗 안 해. 그럼 챗 하시지 마시고 네. 오늘 제가 왠지 혼날 만한 주제를 갖고 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주제 먼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우선 키워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음 건강을 키워드로 삼아봤는데 벌써 사실- 약간 재미없는데요? 재미없어요? 네, 마음 건강하면 뭔가 재미없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 키워드를 뽑은 이유가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네? 10월 한 달 동안의 월간 차트를 보더라도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몇 개월째 하락인 건가? 그럼 이해됩니다. 주식 투자자분들 사실 더 행복하자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죠.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마음 건강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고요. 네. 주제 한번 띄워주시죠. 자, 마음 건강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네, 병사들에게 설문 진단을 좀 했습니다. 오. 병영 생활 참 힘들잖아요. 전문 상담관에 가장 어울리는 스타는 이렇게 최근에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 뭡니까, 저게? 군대 내에서 네. 군대 생활이 전 안 해봤지만 참 힘들잖아요. 해보셨죠? 무지막지하게 힘들죠. 너무 힘든 군대 생활을 위해서 조금 그 마음 상담을 도와줄 만한 그런 상담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저 때는 없었거든요, 저런 거? 그래요? 저런 거는 금지초문인데, 진짜. 그러면 정말 뭐 군대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다행이네요. 후배들이라도 잘 해야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군대 참 힘든데 그 병영 생활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 상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관에 스타가 온다면 어떤 스타가 왔으면 좋겠나요? 라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와, 오은영 박사님 바로 보이는데요. 아니, 애기들 마음뿐만이 아니죠. 네. 우리 오은영 박사님께 뭔가 마음 상담 받고 싶다 하신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네. 저분이 확 들어오네요. 지금 보면은 BTS 진도 있고요. 네. 에스파 카리나, 에스파 윈터, 에스파의 싸움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에게는 네. 그 뭔가 마음에 진짜 위안을 얻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지금 확실한 조언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 에스파의 카리나 윈터에게는 조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얼굴 보면 풀리죠? 존재만으로도 어머 어떡해 그냥 마음이 녹아 이렇게 바로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군 생활에 마침 잘 됐네요. 저의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은 군 시절에 그 원더걸스 출신의 선미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더걸스였거든요. 네. 선미양 때문에 제가 군 생활을 정말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어요. 지금 되게 네. 살짝 아재 느낌이 났거든요. 아니 그때는 아직 아니었단 말이에요. 22살, 3살 요때였는데 와, 그 힘든 군 생활을 선미양 바라보면서 제가 이겼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고 나서 군대 전역하자마자 원더풀 2기로 가입했지 뭐예요.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일단 마음 건강 키워드였고 군인들에게는 어떤 연예인들이 마음 건강을 좀 치유할 만한 스타로 좀 떠오르고 있는지 탑 1부터 탑 5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TS의 진군도 정말 저기 잘 어울립니다. 얼마 전에 전역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요즘에 보니까 활동하는 거 보니까 네. 이분은 진짜 군을 다녀왔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요? 오늘인가요? 잠깐 언뜻 그 SNS를 통해서 봤는데 이 조나단 군이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온 척하자고 확시 하면서 이 군대 전역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 제가 또 봤습니다. 지금 이 나온 분들이 너무나 다 잘 어울리는데 네. 누가 1등일까요? 이거 진짜 궁금해집니다. 채팅창에서는 네. 일단 전문가님께서 등장을 하셨잖아요. 네. 오은영 박사는 애들이고 병영은 유재석이지. 그래요? 오호. 그래요. 잠깐만요. 운 없으면 2차전 밀린다고요? 전문가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서답게님, 상담관으로 창호행이 어울릴 듯. 제가 이런 거 상담 다 잘하실 잘하거든요. 것 같아요. 제가 군 생활 그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도 후임들한테 쓸데없이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후임들이랑 얼마나 잘 지냈는데요. 제가 이런 거 좋은 잘해요. 자, 그리고 이종호 전문가께서는 이미 미리부터 언급해 주셨네요. 유재석 1등, 2등은 모르겠다는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박하스님의 MK전자, 오징어 태국님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님의 기아도 종목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다 이제 굵직한 종목들이 종목진 다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일단은 요 랭킹쇼 주제를 맞춰가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종목진 다 들어가기 전에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죠. 공연 티켓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꿀띠 셰프요. 네, 꿀띠라고 하니까 또마또로 되네요, 이게 발음이. 그래요. 된소리로 좀 더 들어갑니다. 토마토즈 꼴통의 개국 22주년
음악회가 있습니다. 미로슬라브 꿀티 셰프 라우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네.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1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해 드립니다. 어제 3분 그리고 오늘도 세 분. 3분을 초청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2장씩 드립니다. 맞아요. 자, 저기 보이는 저 QR코드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 아름다운 공연에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왜요? 폭풍주식님이 뭔 이름이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읽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미로슬라브 꿀티 셰프가 이 사람 이름이고요. 그리고 라우마니노프 음악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게 꿀티 셰프 이름을 부르다 보면 이 발음이 좀 꼬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렇죠? 심지어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 네. 이 인사말이 중간에 꼬입니다. 토마토? 네, 토마토부터 안녕 이 발음이 오늘 좀 속상하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와. 닉네임 조심하세요. 네. 발음이 그래요? 힘드네요. 아니 오늘 종목 진단 신청 진짜 많이 들어오네요. 자, 첫 번째 종목 진단 들어오신 분의 이름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넬 구띠님께서 네.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유진 로봇입니다. 로봇주 가운데서도 이 종목은 진짜 오랜만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로봇주들의 반응이 슬슬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로보로보 같은 종목은 뭐 아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진 로봇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이분 매수 가격이 6,200원이시고요. 10%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걸려있는 가격이거든요. 매수하신 지는 뭐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유진 로봇이 뭐 이만하면 충분히 많이 내려갔다 이런 판단이실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드디어 이런 한마디를 또 전해주셨는데 자, 유진 로봇주의 반등 흐름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전에 나왔던 아주 급격한 반등 강한 시세를 또 내줄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유진 로봇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장 급격하게 좀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꽤 달리고 있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만 자, 유진 로봇 그리고 로봇주들의 반등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진 로봇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로봇 상품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로봇 청소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봇 청소기도 하고 있고 또 물류 로봇 하고 있고요. 마지막 로봇 플랫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향 자체는 휴머노이드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휴머노이드로 가는 좀 과정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지점은 사실 지금 실적이 나오거나 하는 산업군도 아니고 그런 종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기대감에 좀 베팅을 하는 이런 형태인 건데 사실 시기 자체는 저는 맞아 떨어진다고 봐요. 이제 다음 주면은 FOMC 또 금리 결정이 있고 금리 결정에서는 지금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기에는 이제 큰 틀에서는 당연히 성장주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레벨에서 성장주라고 일컬을 수 있는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로봇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또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지금은 돈을 많이 벌고 않지만 앞으로 기대감이 높은 산업들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타당한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될 지점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얘가 그러면 먼저 출발할 것이냐 이 섹터에서 제가 왜 요 얘기 드리냐면 최근까지 이제 바이오가 되게 좋고 지금 바이오가 좀 조정단에 왔는데 바이오 예시로 보면요 좋은 기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큰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출발을 해주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잘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섹터에서 섹터 단위로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같이 움직이는 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대장이라고 본다라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당연히 예시로 들 수 있겠고 또 모멘텀 자체는 아무래도 좀 가장 첨단화되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우선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지금 섹터를 깔아두는 것 타겟은 괜찮다고 보는데 어디를 볼 것이냐에서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깔아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기간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건데 기간 투자에서 우리가 좀 리스크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유진 로봇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작년이죠. 작년 9월에 17,000원이었어요. 지금 5,900원이거든요. 그러면 뭐 3분의 1 토막이 그냥 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계에서 그럼 저점인가라고 물음표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리스크라는 거는. 왜냐면요. 이거 차트를 좀 전으로 돌려볼게요. 여기 막 거래 실리고 있으니까 뭐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전에도 있어요. 그죠? 이전에도 거래 들어오고 꼬리도 달리고 움직이고 또 갭상승도 나오고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가격대는 7,000원, 8,000원입니다. 지금 또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의미한 거래 대금이 나오려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총 거래에 대비해서 이 로봇주들이 어느 정도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사실 굉장히 미미한 영역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하는 바도 좋고 타겟하는 것도 좋지만 종목을 좀 바꿔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매수하신 가격은 지금 주변가잖아요. 뭐 손절을 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 주변에서 또 상단으로 열려 있는 게 한 7,000원까지 열려 있는데 소폭 익절하는 구간을 두시고 여기서 익절을 하시고 나서 어디를 타겟하냐면 로봇 보시고 싶으면 아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저도 이제 순환의 시즌이 로봇주가 곧 도래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점이 곧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격대가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모멘텀의 주축이 삼성이라는 점을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변동성이 큰 유진 로봇은 상승할 때 퍼포먼스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하방에 대한 지지도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종목으로 그리고 상승했을 때 먼저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계좌에 빨간불 떠 있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 중에서는 제일 먼저 출발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약수익 익절하신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갈아타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로봇주였습니다. 유진 로봇이었는데, 네, 유진 로봇에서 조금 수익 보고 나서 더 좋은 종목으로 네. 같은 종목 내에서는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로보틱스.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특정 종목군을 골라도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 더 나은 종목으로 선택하는 것도 참 좋은 전략입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죠. 네, 상담 들으시면서 이 네. 말장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예요? 뜨리이응님께서는 네. 유진 로봇, 요즘 로봇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요즘 로봇, 이거 좀 약한데요. 피식하게 되네요. 또 울릉도 타코야끼님께서는 아무래도 네. 요새 로봇 종목들 상담 꽤 올라오고 있는데 로보 상담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설문조사가 군인들에게 물어봐서 그런 건지 이 군대 생활 얘기가 좀 많이 카리나 올라오고 씨 있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아우, 참. 아유, 에스파 참. 네. 아니, 판단 필요 없고 그냥 가가지고 네. 웃어만 줘도 마음이 사르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실 저는 에스파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슈퍼노바 그 노래가 저 무대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저한테 홍보를 엄청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봤잖아요. 제가 닝닝 씨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닝닝, 윈터, 지젤이 눈에 들어오더니 요즘에 카리나 씨가 또 그렇게 또 괜찮더라고요. 갑자기 눈이 좀 반짝반짝 거리죠? 네, 진심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성님, 병영생활 1등 상담 스타는 윤재코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종대님과 지담함님 들어오셨고요. 고스피 3000고님은, 카리나는 5위로 뒤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야훈님께서 윤쟁이 상담하러 오면 군대 다시 갈 수는 그렇죠. 없죠. 어떻게 다시 갑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카리나 씨가 상담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아까 그 헛된 발언을 저 했는데, 카리나 씨가 응원해주면 군대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이등병 시절이 떠올랐어요. 네. 군대 다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자, 이거 억지로 그러면 드립니다. 안 되는군요. 그럼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등병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진단은 이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님의 종목이고요. 네. LNF 체크해 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LNF가 이제 11월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어제
IR 공시가 뜨긴 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5%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지금 아래 꼬리가 오히려 길게 달렸거든요. 요즘에 2차전지 대표 종목 가운데서 제일 세요. 맞습니다. 근데 그 영향에 테슬라의 호재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그렇죠. 보도 기사들도 많이 붙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의 평단가가 12만 5천 원, 비중은 10%.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고비가 좀 보이는 것 같다. 고치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현재 구간에 2차 전지 종목들 탄력이 그래도 많이 붙고 있습니다. LNF도 5% 가까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되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LNF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양극재 관련 종목들 상담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유사한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LNF 자체가 양극재 중에서도 테슬라 향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앵커님께서 잘 짚어주셨듯이 테슬라의 움직임 또 테슬라의 이슈에 좀 잘 작용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잘 아시겠지만 2차전지 지금 실적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모멘텀을 받는다는 건 단기적인 퍼포먼스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속 우상향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제가 몇 달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이러면 우리가 대응할 때 저라면 어떻게 할까를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이거 끌고 갈래요 하셔도 별로 상관없어요. 이제 지금 레벨부터는 아무래도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상반기 실적에서 양극재들도 실적이 점점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중장기로 볼래요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물어보려고 저한테 질문 주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게 상단이 열린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열린 구간이 과거처럼 위로 쫙 뻗고 이런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또 내려오고요.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저항 맞고 내려오고 이거 반복하면서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뻔한 상황에서는 제가 셀단이 우선 출발해야 되고 셀단 출발에 이어서 그다음 소재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품 장비 같이 가는 이런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열려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은 한 14만 원 정도 구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서 내 평단 위에서 놀다가 14만 원, 15만 원 요 레벨 도달하면은 한번 팔고 가는 겁니다. 전문가님 이거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더 올라가면 이 더 올라갈 만한 근거들이 시장에 등장해야 돼요. 그럼 그게 타당한 내용인지를 좀 살펴보고 예를 들어 모멘텀이라면 다시 내려올 거니까 밑에 다시 잡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게 바뀔 만한 무언가가 바뀐다. 라면은 다시 잡아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지금 그럴 만한 트리거는 따로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저항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얘가 지속이 돼서 올라간다라면은 한번 팔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문가 이거 밑으로 가면은 손절해야 되나요? 저는 그럴 레벨은 지나갔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2차전지 의견은 막 엄청 긍정적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당장 실적이 안 좋으니까 위로 쭉쭉쭉 뻗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주기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끌고 갔을 때는 승부에 볼만하고 또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열려있는 만큼 단기 차익 실현 구간 주면은 어느 정도 챙기고 갈 수도 있는 종목 이 정도로는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이거 막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라든지 바이오주들처럼 위로 쫙 뻗어서 신고가 행진으로 가는 건가요? 로 가면은 타깃이 잘못된 겁니다. 이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NF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지금 평단가 전혀 문제 없다라는 점을 초반에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원하시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마음을 읽어주시면서 오늘 저희 키워드랑 좀 맞네요. 마음을 읽어주시면서 하단보다는 윗단으로의 가능성을 좀 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땐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어떨까라고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진단하는 도간에 이게 채팅창에 그 이윤지 앵커가 군대에 입대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윤지 오, 어때요? 이거 괜찮았어요. 잘했죠? 아니 근데 저는 하사 이윤지를 생각했는데 소위 이윤지를 생각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소위는 무슨 거라고 해야 되나요? 부사관이 하사 중사 이렇게 되는 네. 거고 장교가 소위 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중간에 살짝 웃겼던 게 왠지 이윤지 소위는 첫날 가서
그 자네가 행복한인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행복한님한테 네. 상사님 계시거든요. 나이가 더 많은데 계급상으로는 소위가 위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끔 정말 개념 없는 친구들이 자네가 행복한인가? 반갑다. 지금 저한테 개념 없다고 하시는 아니, 왠지 해맑게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림이 막 상상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 그림 안 그려지시나요? 그거 봐요. 지금 드가자님이 지금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관심관부 소위 그렇죠. 이윤지. 아, 그래요? 잘했죠? 자, 아니요. 그냥 빨리 지나갈게요. 자, 이제 오늘 렉키쇼 주제, 요거 5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 새길로 너무 새는 것 같아서. 네. 자,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에 가장 어울리는 스타입니다. 저는 지금 이 5분이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5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5위 띄워주시죠. 네, 오! 5위는 에스파 윈터예요. 윈터스입니다. 윈터가 5위로 갔군요. 저 그래요. 2.2%. 네. 아, 카리나의 그러면 순위가 또 궁금해집니다. 사실 뭐 지금 이 5명은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어떤 순위를 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네. 1위부터 5위까지 들어오신 분들의 이유 같은 걸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에스파 윈터스랑 에스파 카리나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봐도 생각해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죠. 카리나 윈터가 앞에 앉아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네. 위로 감사합니다. 마음 건강이 바로 이렇게 되는 치료된다. 겁니다. 네. 자, 이렇게 5위까지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하루 종일 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했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미란 해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아랫꼬리를 달면서 낙폭 줄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결국에 상승하면서 오후장 맞이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이 0.46%, 741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검색 종목들 당일 누적으로 순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6만 원 선을 회복했는데요. 장중에 6만 1,000원 선까지 복귀했다가 현재 2% 아래로 상승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오늘 그 컨퍼런스 콜에서 주요 고객사의 콜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HBM 최대 고객사 엔비디아 납품이 임박한 것 아니냐, 조만간 납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 유의미한 진전, 중요 단계 콜 테스트를 마무리했다, 이 정도 선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일정이 될지, 그리고 정말 통과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HBM3 쪽에 4분기 판매 확대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일단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멘트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시는 분들께서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6만, 현재는 6만 300원 선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고려아연입니다. 급락을 연일했죠. 바로 수요일장의 한가,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23%까지 낙폭, 그런데 현재는 7%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유상증자 일반 공모 방식으로 하겠다. 어제 이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그 조달하는 규모가 2조 5천억 원, 규모도 크고, 그리고 MBK 파트너스 측에서 이게 좀 불법 공매도다라는, 불법한 공매도가 다 붙네요. 계속 불법 유상증자다라고 좀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게 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고려아연의 지분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 쪽에서 지분을 좀 줄였습니다. 7.83%에서 7.48%로 줄였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4% 하락하면서 18만 6,9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롱 오늘 하이닉스 숏인가 봐요. 그리고 에이징랜드가 18%까지 오름세를 타면서 45,800원대 주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슈퍼컴퓨터용 가속기 칩
개발을 최초로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 AI 가속기 칩 개발 소식과 함께 이 칩 쪽의 제작을 맡은 에이징랜드가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시초가 부근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합니다.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2만 원 선 지지를 일단 하고 있는데요. 체코 반독점 당국에서 우리 그 K-원전 신규 계약에 대해서 일시 보류 조치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예림당이 18% 급등하면서 이 경영권 분쟁 이슈라는 것이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시장의 큰 중심 이슈로 계속 자리를 잡으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쪽이 좀 하락하니까 이쪽이 또 힘을 받고 있고요. DS단석이 5% 플러스, 휴마시스가 4% 조정받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전 거래일에는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25%까지 올랐다가 오늘장은 5%의 하락. 성우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코스닥 종목인데요. 2차 전지 부품 기업이고요.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 초과해서 32,000원 결정이 됐던 종목인데 오늘 주가는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10%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로 지금 납품하고 있는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원통형 2차 전지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뒤를 이어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YG 플러스가 2% 플러스. 네. 지금 하락한 이후에 지지력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데요. 과연 추세를 이어갈지는 좀 지켜보시고요. 네이처셀이 8%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증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 미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로 지정됐다라는 이슈 나오면서 연일 상승하더니 신고가까지 경신하고요. 카티스가 5%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 차별화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3분기 실적이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중국 수출이 양호해서 차별화된 실적이 나왔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현재 고객사 프리미엄 제품군들을 생산하기 위한 선단 공정 장비에 특화되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장비 업종 내에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실적 차별화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증권사에서 분석했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스페코가 5%의 조정을 받고 있는 방산주, 테크윙이 7%의 상승을 기록합니다.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 일부 종목은 굉장히 좋고요. 또 일부 종목은 또 크게 하락하는데요. 이 종목은 기관 쪽에 9거래일 연속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이고요. 비보존 제약입니다. 23.5% 상승 6,46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산 신약 38호 신약 탄생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한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이 오피란제린이라는 그 파이프라인 이름 좀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익숙한데 이 진통제 식약처 허가를 넣어놨기 때문에 1년 이후, 그러니까 딱 지난해 1년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11월에 허가가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 나오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한양행 검색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4만 원 선 결국에 좀 내주는데요. 13만 8,9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9%의 하락을 띄면서 IT주 중에서 부진한 종목이고요. 네온테크가 이 시각 1% 후반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대 에이징랜드 주성 엔지니어링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괜찮은데 차별화되면서 좋은 모습인데 이수페타시스는 이렇게 부진하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반도체 관련주로 갈 때는 다 잘 갔던 종목인데 네.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이수페타시스는 영 따라가지 못하고 급락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 대 오늘 잘 가는 에이징랜드나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의 이 차이점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좀 각각 따로 봐야 될 걸로 저는 보여져요. 왜냐면 키워드로 얘네를 구분하게 되면 실제 얘네가 하고 있는 거랑 또 실적이랑 구분짓기가 좀 어려워지니까요. 우선 가장 사실 다른 측면을 보유하고 있는 게 에이징랜드입니다. 에이징랜드는 사실 지금 실적 없어요. 얘네 디자인하우스인데 이제 TSMC의 유일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이제 파트너사로
상장할 때부터 좀 주목을 끌었죠. 그래서 해당 모멘텀을 가지고 반도체가 잘 갈 때 쭉쭉쭉 뻗었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유사하게 강한 변동성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집니다. 근데 이럴 때는 웬만하면 이제 단기 고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뭐 조금이야 더 위로 갈 수 있겠지만 이제 단기 고점과 함께 저항대 맞고 또 조정 나오는 기간이 돌입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은 차트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따라타기에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두시는 게 좋은 종목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들 같은 경우는 뭐 에이징랜드 포함해서 뭐 에디테크라든지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풀리려면은 국내에서도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실적을 이끌어주는 뭔가 소재가 필요하죠.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보셔서 아시겠지만 파운드리 쪽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잘하는 거를 지금 좀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 보여요. 지금은. 왜냐면 반도체들이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반도체에 반자만 들어간 애들을 가격대 보시면요. 다 바닥입니다. 그럼 이쪽에서 이제 찬스를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위에서 물려있는데요랑 좀 다른 관점이죠. 이제 지금부터 보는 거랑은. 그래서 지금 타겟팅은 전 에이징랜드보다는 말씀 주신 종목 중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좋아 보여요.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사업부랑 또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별도로 해서 분할하겠다라는 얘기했다가 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분할 예정도 없고 취소해버렸고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이 장비단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은 항상 먼저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눌림 나오면은 저는 오히려 포인트 잡기가 좋지 않을까. 게다가 실적 베이스이기 때문에 하방이 막 열리는 이런 경우는 크게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건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좀 악재 아닌 소문들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 아직 알려진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근데 차트 자체는요, 이 저점 향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테스트한다라고. 그래서 얘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는 키워드 자체, HBM의 중심주들 같은 경우가 이 7월부터 고점 만들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근데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CXL이라든지 기존의 다른 키워드 갖고 있던 애들은 7월 한참 전 3월, 4월부터 해서 다 같이 내려갔어요. 리노공업 생각해봐도 비슷하죠. 또 이오테크닉스 비슷합니다. 그래서 HBM 단이 가장 늦게 내려갔기 때문에 조정기가 좀 늦게 발생하는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좀 편해요. 시기상. 그러면 반도체가 우리가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랬을 때 먼저 출발할 수 있는 영역은 우선 조정받았고 이번에 실적으로 다시 검증했던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레거시 쪽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HBM이라는 키워드에도 어느 정도 속해 있는 기업들 찾아보면 지금 굉장히 많죠. 그쪽 타겟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늦게 빠졌기 때문에 이쪽은 저점 테스트를 좀 해야 돼요. 이수페타시스는 내려가는 거 보고 또 거래 줄어드는 것도 보고 어디 지점에서 볼 건가 이거 체크해야 돼요. 과거로 돌아보면 어떤 형태냐면 작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작년에 보면은 이수페타시스가 막 올라가다가 이런 조정기를 겪잖아요. 그랬을 때 저점 테스트가 나오는 형태를 봐야 되고 이때 거래가 가장 줄어드는 구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갔을 때 여기가 저점이구나 하고 우리가 어디 라인, 어디 레벨대에서 베팅을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반도체 종목들 순서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좀 이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보고 판단해야 될 반도체들, 그리고 지금 증명했기 때문에 조정기를 좀 기다렸다가 바로 들어가도 되는 애들,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로 가는 에이징랜드 같은 애들은 단기 고점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좀 조심하고요.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 간의 차이점, 그 얘기를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 탄력이 쭉쭉쭉쭉 붙고 있는데 지금 네. 저희 채팅창에 강성님께서 HP, SP 등락이 심한데, EST까지 네. 등락폭이 심한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알고 계신 분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희 상담 보내주신 완두콩님께서 이 종목의 진단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네. 주들 가운데서도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상승률의 차이도 제법 납니다. 맞아요. 오르는 종목은 막 지금 1-20% 쭉쭉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이게 오르는 건가 싶은 맞아요. 종목도 있고요. 반대로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이수페타처럼 급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완두콩님의 종목인데요. HPSP 바로 좀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만 해도 정말
대단한 파괴력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이 정도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가장 주목받았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평단가가 네. 온에 들어가셨을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HPSP 고점 찍고 나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도 반등이 나올 듯 하면서 크게 올려내지는 못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장 주가가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윗꼬리가 아주 길게 달립니다. 위에 이평선 121 이평선 맞고 바로 떨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HPSP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31,100원에 5% 갖고 계시거든요. 자, 전문가님 HPSP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요 종목은 오늘 좋다 많은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실적 시즌에는 그래야 얘네가 갖고 있는 HPSP가 뭐 매출 없이 그냥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HPSP랑 EST라는 두 개의 기업만 보유하고 있는 장비잖아요. 근데 다만 이게 특허권이 HPSP한테 있는데 이게 분쟁 요소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지금 막 둘이 싸우고 있는 형태라 가지고 먼저 좀 조정이 나왔던 형태인데 제가 왜 실적 보고 들어갔어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이러고 있다가 실적이 좀 비실비실하게 나오면 반도체는 종목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타겟하는 돈은 한정돼 있어요. 그럼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중에서 장비단으로 갔다가 특히 레거시로 갔다가 또는 지금 막 쉬고 있는 HBM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움직일 건데 HPSP는 소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실적도 좀 들쑥날쑥하고 있는 형태라 가지고 모고 가는 게 좀 좋아 보이는데 조금 그게 아쉽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얘기 드렸지만 ST와의 이 특허 분쟁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이걸 가지고 해서 말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HPSP는 얘네가 멀티플 엄청 높게 받는 장비주예요. 일반 반도체 장비주가 한 20배 받으면요. 얘네가 50배 받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높은 멀티플 받냐면요. 독점권 때문이에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네만 할 수 있느냐 또는 다른 애들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바뀌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화정밀기계랑 한미반도체의 본더 장비를 가지고 하는 다툼처럼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선 타겟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물음표가 떠 있는 부분들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게 있고 그리고 실적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아니지만 반도체 전반적인 애들이 분위기가 바닥 잡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럼 잘라내야 되나요? 다른 거 봐야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좀 기다려 볼만 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고점 열린 거 있죠? 딱 가격대 보면은 한 35,000원대 이렇게 열리잖아요. 저는 단기 고점이 여기라고 봐요. 예. 실제로 차트가 보여준 겁니다. 만약에 오늘이 아니고 이전에 뭐 이럴 때 잡았던 분들이 저한테 상담 주셨으면 제가 열린 거는 한 35,000원 전후 될 거예요. 이때 파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기존처럼 엄청난 우상향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모멘텀 받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수익 실현을 해내는 거. 이거를 먼저 해서 반도체에 내가 관심을 좀 더 두게끔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관심 종목 리스트를 정리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오늘 확인했던 고점대 있죠? 여기 오면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돌파하면 팔아야지, 더 위에서 팔아야지 이런 형태보다는 한번 팔고 가자로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 되게 좋게 얘기 드렸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 반도체 종목들 보세요. 갈릴 겁니다. 좋은 애들 나올 거고 안 좋은 애들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조금 미흡했죠. SK하이닉스 괜찮았죠. 그러면 기존에 올라갔던 대장들을 토대로 해서 모멘텀이 또 발생될 거고 그리고 이 대장들을 통해 파생되는 모멘텀에는 밑에 딴 종목들은 실적 가지고 얘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 참고하셔가지고 좀 타겟팅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이 HPSP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어준 고점대에서 한번 팔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HPSP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주일 전에 매수하셨다는 이야기도 네. 남겨주셨는데 오늘 나왔던 이 고점 부분 있죠? 그 고점을 참고하시고 거기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HPSP 살펴드렸습니다. 네, 저희 리얼님께서도 이 종목을 들고 계신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네. 시가만 안 깨면 33,000원은 기본, 그 이상은 4만 원은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상담을 도와주셨으니까 참고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김근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오늘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요. 요 레키쇼 주제 4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에 가장 어울리는 스타. 그러니까 우리 정말 고통받고 네. 있는 이 마음에 병이 많이 쌓여 있을, 요즘은 안 그럴까요? 분명히 그렇긴 할 텐데 저는 정말 마음의 병이 많이 쌓였었거든요. 이 군인들이 위로받을 수 있을 만한 스타를 꼽아보고 있는 겁니다. 설문조사 최근에 한 거죠? 맞아요. 네,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4위는 누군가요? 4위는 BTS의 진이었습니다. 이야, 역시 우리 진병장. 그래요. BTS 진. 전역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유입니다. 최근에 이제 군대에서 공부를 네. 마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감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럼요. 점이 4위에 등극이 됐습니다. 저도 똑같이 전역한 사람이긴 하지만 맞아요. 저는 지금 전역한 지가 이미 15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다르죠. 봉급도 아예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복장도 달랐어요. 아직도 이등병 때 생각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6시에 그 기상 나팔이 울립니다. 네. 6시 무조건 한 10분, 15분 전에 눈이 떠져요. 오. 왜냐면 일어나자마자 막 쌍욕이 나오거든요. 오늘 왠지 창호 앵커 이 시간에 군대 얘기 많이 해가지고 네. 오늘 꿈 분명히 군대 꿈 꾼다. 이거 진짜 큰일 났네요. 오늘 또 잠을 설치게 생겼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4위까지 네. 알아봤고요. 남아있는 우리 스타는 유재석, 에스파 카리나, 오은영 박사님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데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쟁쟁한 분들이잖아요. 네. 누가 상담관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요? 네. 저는 카리나 씨. 알겠습니다. 아임리얼님, 창호의 군대 보직이요? 저 운전병 조교였습니다. 저희 혼날 것 같습니다. 빨리 오래요. 자, 다음 전문가 모셔보죠. 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종복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할 것 같습니까? 이종국입니다. 네, 아니, 전문가님. 1등. 잠깐. 네네. 내가 아침에 마켓에는 어질어질해서 1, 2분 늦어도 이거 랭킹쇼는 10분 전서부터 와서 대기하는 거 몰라요? 알겠습니다. 어이가 자, 없네 진짜. 전문가님 그럼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오늘 1등 유재석 이렇게 확정입니까? 당연히 저거 유재석이지 저걸 뭐가 1등일 것 같아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일단 유재석 군대 갔다 왔고 네, 그렇죠. 남자고 네. 군대 생활은 어쨌든 남자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나도 저거 할 수 있어요. 주식 전문가 때려치고 저거 갈까요? 1등 왠지 유재석. 잘하실 것 같아요.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다음에 2등은 2등은요? 오은영 박사 아닐 거예요. 오? 아닐 거라고요? 예, 왜냐면 지금 보면 에스파 민터 나 저분은 잘 모르고 BTS 진 저 방탄소년단이겠죠? 그다음에 에스파 카리나 저분도 내가 봤을 땐 연예인 같은데. 모르니까 2등 에스파 카리나, 3등 오은영 박사. 와우. 알겠습니다. 자, 유재석, 카리나, 오은영 이 순서대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네. 자, 요거 챙겨 놓겠고요. 바로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울릉도 타코야끼님의 종목으로 이거 가보도록 제가 얘기했던 그 하겠습니다. 종목이군요. 네, 오늘 앞전에도 로봇 관련된 종목 한 종목을 살펴봤죠. 유진 로봇 체크를 해봤는데 로보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4,250원 10% 4개월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매수가 오늘 찍고 왔어요. 맞아요. 와, 한 번에 이렇게 솟구칩니다.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반등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는 살짝 밀렸기 때문에 아쉬움은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확실한 수익권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실 것 같거든요. 저때 급락 이전 가격을 네. 바로 회복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종목은 로보로보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안 가르쳐 주지. 가르쳐 주세요. 자, 내가 참 이분한테 한 가지 얘기해주면
4개월 전에 매수했어. 시청자님이 하신 거. 그러면 한 저점 매수를 본인이 나름 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종복이가 2차 전지만 눈에 보이는데 반도체도 보이고 로봇도 보이고 막 그러려고 한다는 얘기 한 일주일여 전에 얘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마케텐에서도 두산 로봇 움직임 좋은 거 같고 연속으로 몇 번 얘기해 줬고 이날 10월 28일 날 거래 한번 섰지 않습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사람이야. 추가 매수했어야죠. 바로 먹고 나올 수 있잖아요. 전문가님 저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타이밍 잡는 거 공부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냥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4,500원에서 4,75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팔고 조금 굵은 걸로 조금 더 굵은 걸로 하시면 편하게 주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특징은 로보로보는 이름이 좀 너무 소프트해. 그죠? 예. 두산 로보틱스 막 이렇게 정확하게 그죠? 좀 강렬한 그랬어야 되는데 어쨌든 로보로보 부드럽게 4,500원에서 4,750원 보입니다. 다음부터 만약에 저점에 있는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쭉 빠져가지고 거래가 팍 터지면 무리를 해서라도 더 사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로보로보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왜요? 중고 친다 너무 잘 받았는데 이게 갑자기 웃음이 피식 터지면서 힘 빠지게 만드는 채팅창에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특가자님께서 로보로보 바보. 이런 거에 터지면 안 되는데 이거 이상하게 터져버리네요. 이 피식하게 되네요. 그래요. 폭풍주지님 바보라니요 하면서도 본인도 웃고 계시고 자 이거 어감이 로보로보 관계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게 하필 이 어울리는 어감이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딸기맛 토마토님께서 딸기맛 토마토는 무슨 느낌인 거죠? 상상이 안 됩니다. 어쨌든 주성 엔지니어링 요즘 자주 언급되는 요 종목 갖고 계시네요. 자, 이렌시스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고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 맞아요.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봇 반도체 집중도가 네. 되게 높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은영님께서는 LS 일렉트릭 보내주셨고요. 바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또 저희 거침없이 계속 종목 진단 갑니다. 뭐 두 하시는 거예요? 번째 종목이요. 그래요? 갑자기 V 하시길래 뭔가 했어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번에는요 반도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업님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전문가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응직 랜드라고요. 에이징 랜드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42,000원이고 10% 비중입니다. 오늘 보세요. 대단합니다. 와. 15% 수직 상승. 지금 수익 보고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에이징 랜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세요. 2만 원대였습니다. 24,000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이 반등이 이렇게 빨리 나옵니다. 자, 정말 딱 보니까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전에 급락이 나왔던 딱 그 전 주가를 회복해 줬습니다. 바로 돌파가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또 새로운 구간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기대감이 듭니다. 자, 전문가님, 이응직 랜드입니다. 이거 기어이 이렇게 또 급등을 시켜버리네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코 나올 뻔했어요. 여기 에이직 랜드 사장님, 그쵸? 예, 이거 매출 많이 나와야 돼요. 이거 이종복하면 에이직 랜드가 이응직 랜드예요 지금. 근데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해드리면 여러분 지금도 시청자 최단 기간에 2,222명 만들어 보세요. 지금 당장 질를 반도체를 얘기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주식을 사고 팔고 하거나 주식을 투자할 때 진짜 세게 사야 될 때는 돈 없어서 못 사고, 근데 돈이 있어도 무서워서 타이밍을 못 맞춘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기껏 주식을 들어가면 꼭다리에 있는 주식 들어가갖고 남들 다 날아가는데 정신줄 놓쳐. 우선 에이징 랜드를 이응직 랜드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할 때도 먼저 얘기해주면, 오늘 여기 지금 권미란 앵커 있죠. 아까 마케팅 할 때 7분 39초쯤에 9시 47분 시세판을 얘기하면서 반도체가 조금 더 빨간색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쪽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내 방송은 실시간으로 들으라는 얘기 이제 그만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어제 신의 한 수에서도 거래 실리면 45,000원 돌파 가능할 거고 5만 원대 얘기해 줬지만은 10월 25일 미스터 진단 돈 없어서 무서워서 못 샀어요. 막 이거 얘기할 때도 기술적으로 45,000원까지는 갈 수 있고 10월 24일도 추세의 위치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했고 10월 24일도 기술적으로 반도체 중에 보기 드물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샀으면 지금 초대박 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추가 매수를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일단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가볍게 45,000원에 일부 익절. 일부 익절을 하게 되면 이제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본인 마음이. 그러면은 이런 거 내가 그냥 목표가 얘기하겠습니까? 2222명은 와야죠. 다만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45,000원을 왔으니까 대신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는 부분은 저점에서 거의 더블. 그죠? 거의 더블. 보통 우리가 개별 종목은 80에서 100%를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마디가 움직일 때. 24,800원에서 45,000원이면 거의 80% 맞을걸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AD 테크놀로지처럼 진짜 신저점에서 거래 세우면서 이렇게 봉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도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자, 결론. 에이징랜드 45,000원 기술적으로 단기 저항의 일부 익절. 그 다음에 왔더리 겉더리 하면서 5만원 언저리까지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2222명. 이거 이따가 우리 창행이든 윤행이 잉글리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투 이러지 말고 2222명 오면 바로 내 마음속에 목표가 얘기하면서 지금 당장 살만한 반도체 널리고 널린 반도체 딱 하나 초성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 오. 네. 투투투투. 그게 왜 이렇게 꽂혀버리죠? 정말 좋은 내용들 다 지나가 버리고 투투투투 때문에 거기서 또 빵 터졌습니다. 네, 반도체 자, 종목들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있는데 네. 이제 새로 또 터질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2222명을 채워주신다면 네. 바로 언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동접자분들이 1,700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갈 길이 좀 많이 남아서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 많이 좀 들어와 주시고 오늘 이런 급등을 함께 좀 누리는 기회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 30분가량 남아있으니까요. 맞아요. 많이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목 진다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계속 남겨주시죠. 네, 그럼 저희는 한 종목만 더 가보고 오겠습니다. 네. 하데스님의 종목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비중 들고 계시고 평단가는 5,380원,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이 요새 추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살짝 꺾여있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양봉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 특히 AI 소프트웨어였더니 다시 맞아요. 한번 불이 붙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로봇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소외돼 있었던 맞아요. AI 소프트웨어, 로봇 이쪽으로 조금씩 반응이 돌아오네요. 맞습니다. 지금 여전히 바닥권에 놓여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해 주실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유창호 앵커 방송 좀 했잖아요. 어제 이 종목 마켓10 오늘장 오후장 전략에서 언급이 들어간 어떤 섹터 얘기거든요. 좋아지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지금도 신고가지만 그쪽이 신고가형 이렇게 금융주나 이렇게 신고가형 주식들은 챙기고 그런 얘기 좀 했잖아요. 그리고 움직일 때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 주식이 더 세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 좀 해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폴라리스는 바닥권은 아니죠, 이 주식은. 근데 이것도 어쨌든 AI니까 폴라리스 오피스는 보다시피 기똥차게 가다가 여기서 딱 꺾여서 밀리기 시작한 거고요. 우리 유창호 앵커가 좋아하는 악의 구렁텅이는 넘어갔고요. 이중바닥이 고점에서 만들어지는 모양이 나오지만은 거래량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가볍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좋아서 고점이니까. 그러면 이런 건 보통 우리가 가격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6,000원을 깨면서 밑으로 흘러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우단이 지금 7,000원이고, 이평선이 120이 6,600원이고, 240이 6,300원 언저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거 컴퓨터를 껐다 켜갖고, 이게 실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런 거는요, 기술적으로, 여러분, 요런 종목은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저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인 거고, 고점에 있으니까 가볍게, 이럴 때는 또 그 중간짜리, 6,000원에서 6,250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술적인 저항. 근데 여기를 거래를 확 싣고 올라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갈 때가 7,000원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6,000원에서 7,000원 언저리로 올라오는 이 지점이 기술적으로 이런 거는 챙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다시 누이고 하면서 고점에서 모양을 만들 거예요, 얘는. 대신 바닥단에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 아마 이종복이가 자주 얘기하는 주식인데, 투투투투 들어오면은 내가 초성으로도, 어차피 여러분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초성이 히읗이고 한글과 컴퓨터 6글자. 그죠?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름도 까먹었어. 이스트 소프트 그러면 이스트 소프트 그러면 6글자고 초성이 이응이고, 그렇다고 이응직랜드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가 잘못 듣는 건가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한글과 컴퓨터, 히읗으로 시작하고 이스트 소프트, 이응으로 시작하고 다 말해놓고 초성 얘기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정말 듣다가 저희끼리 오잉? 아, 그래요. 이게 인종보전문께서 이런 식으로. 네? 나는 이종복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을 수 있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종보 전문가께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야, 이게 다 마치 시크릿인 것처럼 하면서 포장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알고 보니 투명 포장지인 거죠? 안에가 다 보이는 겁니다. 이런 돋보기 배려. 같아요, 돋보기. 이거 그 배려죠. 그렇죠. 돋보기로 보여주시는 네. 거예요. 자, 이렇게 힌트를 계속 또 주시고 계시는데, 동접자 지금 1,8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200명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한번 바짝 한번 올려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죠. 저거 3위 한번 네. 공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네. 유재석 씨, 카리나 씨,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사실 저는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전문가님 틀리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들고 왔거든요. 맞단 얘기인가요? 자, 3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3위 누구죠? 오은영 박사님 맞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니, 3위가 4.2%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1위나 2위로 압도적으로 쏠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쏠린 스타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나마 1위부터 5위 지금 이 스타분들이 많이 그 파일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흩어져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알겠습니다. 연예인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러면 그 네. 연예인의 분포도 약간 이분한 편이네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야, 언제 한번 써먹어 보려고 지금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3위까지 공개를 해드렸는데 1, 2위 후보 아주 막강합니다. 유재석이냐, 카리나냐. 야, 이거 일단 이따가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우리 그거 한번 볼까요? 네, 관심 종목 리스트를 보고 오겠습니다. 1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미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1시간 동안 어떤 종목 검색이 됐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삼성전자 1%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컨콜에서 나온 내용들이 또 시장의 관련주의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에이징랜드는 일단 TSMC 쪽에 납품하고 있는 그 관계사라는 점, 여기에 오늘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슈퍼컴퓨터용 가속기 칩
로봇에 대한 최초 개발 소식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죠. 14.47%.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도 이 AI 가속기 칩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칩 제작을 맡았었던 에이징랜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SK 하이닉스가 3%의 마이너스고요. 고려아연은 무슨 일이죠? 낙폭 다 줄였는데요. 지금 아까 7% 하락이었는데 거의 보합권으로 1% 다시 좀 낙폭이 늘어납니다. 106만 원, 107만 원 선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선 이탈했다가 낙폭 줄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힘이고요. 로보가 20%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보라고 조금 놀림받았지만 우리 로보 화이팅. 네, 로보가 지금 로봇주 중에서 제일 많이 검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유진 로봇도 검색 많이 됐는데 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그리고 뒤를 이어서 KCT 15% 가까이까지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KCT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 하나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쪽에서 구축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시스템 내 토큰 기반 지급 이체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CBDC 테스트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관련주 CBDC 관련주가 모처럼 또 움직이는데요. 비트코인 쪽이 움직이면 이쪽도 같이 갑니다. 뭐 NFT가 갔었고 이쪽 CBDC도 결국에는 좀 같이 가는 성향이 있는데 재료도 마침 나왔네요. AD 테크놀로지가 26%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삼성전자의 컨콜에서 커스텀 HBM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컨콜을 잘 보신 분들은 이미 뭐 익숙하신 용어이실 것 같은데요. 이 커스텀 HBM 이걸 이제 본격화하겠다. HBM에 대한 파운드리를 우리 삼성전자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에도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컨퍼런스 콜 내용이 나왔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AD 테크놀로지 TSMC 쪽의 공식 협력사이면서 삼성전자의 최대 DSP 협력 파트너 관계라는 점, 이 둘 쪽에 모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AD 테크놀로지가 커스텀 HBM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성우 오늘 신규 상장한 2차 전지 부품주 조정 12% 현재 나오고 있고요.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요. 양봉이 지금 4개 나오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의 상승으로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월봉으로 보시죠. 정말 별 움직임 없었다가 한 2022년 12월 이때 한번 좀 강하게 양봉 나왔었고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 없었는데 이달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달에 42% 상승 기록한 모습이고요. HPSP 3%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21선 저항을 받으면서 오늘 장중에 18%까지 올랐다가 탄력을 다 둔화시키는 모습이네요. 수소 어닐링 장비 기업이고요. 엑시콘입니다. 엑시콘의 주가는 이 시각에 상승 7% 후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보시면 비보존 제약 올라와 있고요. 예림당, 두산에너빌리티, 네이처셀, DS단서, 이수페타시스, 오늘 루머가 있는 종목이고요. 유한양행 1%의 하락, 결국에 그래도 14만 원 선 다시 복귀하려는 낙폭 축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로봇 바닥권에서 7% 플러스고요. 네오셈이 이 시각에 이 종목도 HPSP처럼 좀 탄력을 둔화시키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IT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HBM 관련주 오늘 강세 띄고 있고요. 그리고 그 YC가 좀 움직였었거든요. 이게 국내 최초로 지난 7월에 삼성전자 HBM용 검사 장비 납품했던 이력 있는 종목으로 좀 많이 부각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향 HBM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쪽일까요? 아니면은 AI 소프트웨어 로봇 쪽일까요? 어떤 쪽에 트레이딩 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오늘 HBM 관련해서 주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HBM이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성장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좀 언급이 나왔었지만 요새 반등이 시원찮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전략에 유효한 쪽은 이 두 가지 섹터 쪽에서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두 섹터 중에서 어느 쪽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실까요? 그러니까요. 어지러지네요, 여러분. 특히 이번 주일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종목
우리가 그걸 꼴이라고 하죠. 꼴. 좀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원래 내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현답을 해줘야지 되긴 될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그 미스터 진단, 예전이 아니고 지난주였을 거예요. 그 보고서, 목표 주가 보고서, 어떤 주식 뭐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막 했을 때, 나 보고서 안 보는 사람이요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오늘 지금 반도체 HBM하고 AI 소프트웨어 점 로봇 있잖아요. 다 좋아 보여요, 나는. 둘 다 트레이딩 전략 너무 좋죠. 근데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 지금 반도체 섹터는, 이종복은 그 기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막 해석하려고 하거나, 그 기사 가지고 막 접목해갖고 사람들한테 주식을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다만,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어쨌든 8만원에서 5만 5천원까지 거의 박살을 내놓고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움직여주면서 이제 바닥 좀 치려고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의 1등이고 되게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좀 요런데, 반대로 조금 더 가벼운 주식들은 되게 잘 움직이거든요. 대신 이 종목은 반도체를 HBM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오늘 장은 삼성전자와 어떤 매출이 연결되거나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반도체 주들의 움직임이 되게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특징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파인 엠텍도 지난주에 도배질 해가지고 도배하지 말라고, 갖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하면서 얘기한 거고, 이게 아마 유창호 앵커가 그때 마이크 받은 걸로 기억해요. 같은, 이거는 HBM이나 삼성전자 향이나 이런 반도체 그쪽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저점에서 움직임이 크게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이 종목이라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장 이수 페타만 급락 나오고 있잖아요. 이수 페타를 보면 이거는 뭐 HBM이나 뭐 AI 지금 질문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위치를 보세요. 위치를 저 꼭대기에 있죠. 한미반도체도 보세요. 위치를 보세요. 위치가 아직은 고점이거든요. 이 저점 대비 올라간 걸로 보면. 근데 HPSP는 63,000원짜리가 2만원까지 밀리고 오늘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높은 데 있는 건 좀 가격 어느 정도 밀리면 되고, 많이 밀려있는 지금 HBM이든 뭐든 삼성전자 향의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반등 시작될 거예요, 아마. 저쪽 종목들은 보통 연말 연초에 움직임이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대신 오늘 막 크게 올라간 주식은 따라가면 안 되고요. 반면에 AI 소프트웨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거 보세요. 3만원이 15,000원까지 빠졌잖아요. 이런 거 안 가면 뭐가 가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스트 소프트도 49,000원이 만원까지 빠졌는데 뭐 내일 모레 부도납니까? 타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봇 쪽도 지금 보시면 두산 로봇도 11만원이 6만원, 이거 어떻게 보면 반토막 난 거거든요. 결론은 가격 매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HBM 반도체든 AI 소프트웨어든 로봇이든 다 가격이 매력이 있다. 다 좋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IT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많이 좀 탄력이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HBM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로봇 관련된 종목들 모든 섹터가 이 가격적인 매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니까요. 긍정적인 관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배고픈 아마님 안녕하세요. 에스파? 온천? 네? 애자 빼고 보신 것 같은데요. 스파. 스파. 그 스파 아니고요. 다른 스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짝반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I'm 리얼님, 반도체 차트들이 거래만 들어오면 올라갈 것 같은 모양새들이 많아서 단기 트레이딩 좋은 것들이 많네요. 자, 그리고 태경님 오셨군요. 창호행 반갑습니다. 윤쟁 불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또 계속 저희는 종목 진단을 부지런히 가보도록 네.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요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제가 좋아하는 닉네임이시네요. 토끼왕님. 토끼왕님. 굉장히 하찮은 그 웅장함이 있죠? 토끼인데 왕이에요. 자, 이 종목이 왕인데요?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토끼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오늘만큼은 진짜 왕이에요. 왕입니다. 거의 사간가로 가고 네. 있는 기세가 정말 대단하죠. AD 테크놀로지 27,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십니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저 구간이 쉬워 보이지가 않긴 합니다만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AD 테크놀로지 지금까지 정말 비리비리했다가 오늘 한 번에 이렇게 올려냅니다. 그런데 매수 가격이 거의 3만 원이에요.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하긴 어떻게 해요. 갖고 가면 되지 이 사람아. 대신 하나 또 얘기해주고 싶은 거. 내가 이 시간에 얘기한 건지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한 건지는 몰라요. 그 폭이. 물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27,000원에 사갖고 지금 삼성전자 빠진 거하고 파동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오늘 되게 어질어질해요. 아까까지는 컨디션이 좋았는데 갑자기 당이 확 올라온 건지 5%로 빠지잖아요. 오빠. 가끔가다 우리가 올라갈 때 오빠 나만 봐라 오빠. 이 오빠는 따라가지 말라고 하죠. 뒤집었잖아요. 오빠락이니까 돈 있었으면 빨리 추가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은 27,000원에 매수했고 이쪽 어딘가에서 적당히만 주워 놨어도 직전 고점에서 팔면 먹고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AD 테크놀로지는 가만히만 있어도 2만 원 넘어서 22,000원에서 24,000~25,000원까지는 올라갈 거거든요. 가만히만 있어도.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인 줄 아냐? 그 가만히도 여기까지는 올라가요. 좀 아쉽습니다. 대신 이제 오늘 27% 올랐으니까 이제 추가 매수 기회는 놓친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내일 이후로 다시 흐느적거리면 고마워. 그죠? 더 사세요. 뭘 어떻게 하기는. 그리고 전문가에서 돈 없어요. 갖고 있다가 한 22,000원에서 24,000원대 갔을 때 미스터 진단을 보던 이토마토 보면서 이 종목이가 반도체 또 긍정으로 얘기했는지 안 하는지 눈치 한번 보시고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질문하신 분이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때 파시면 될 거예요, 아마. 대신 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최대한도로 좀 흔들릴 때 더 사세요. 이거 오늘 의미 있는 그림 나오는 거예요. 이응식랜드가 처음에 저 모습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뭐였었냐면 이거는 내가 맞을 거예요. 이응식랜드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TSMC한테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응식랜드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얘가 반도체 움직일 거 알려줬어요. 결론 AD 뭐 했냐 지금까지 추가 매수 하시지. 돈이 없었어요. 정말 돈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 산 건 아니고 이런 얘기 해주고 기술적으로 2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기 저항일 것이고 거래 터지면서 갈 때는 한 25,000원 갈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면 돼요. 뭘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님 돈 없는데요? 갖고 계시면 매수가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는 종목이다. 말씀. 근데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내 참외한테 질문한 거요. 윤지 앵커하고 아니면 뭐 반짝반짝 빛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피곤해 보이지 않으세요. 게다가 화면이 크게 나오는 게 아니어서 네.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종목 더 맡겨볼 겁니다. 좋아요. 바로 가야죠. 네. 어쨌든 에이징랜드처럼 AD 테크놀로지도 네. 잘 갈 수 있다는 이 힌트 가져가 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고생 진짜 많이 한 종목이네요. 맞습니다. 배광아님의 종목 가볼 텐데요. 하나기술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평단가가 32,600원, 20%
보유를 한다면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계약 해지 소식이 나타나고 나서 그때부터 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는 7만 원까지 갔었고요. 이게 계약 해지 소식이 한 6월 달쯤에 좀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뚝 떨어져서 2만 원대까지 내려가 있고 지금도 2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그래도 3만 원 초반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공급 계약이라던가 수주 소식은 간간히 들려오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반등이 안 나와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되게 위험한 주식인데 내가 내 스타일대로 가기에는 지금 아까 얘기한 뒤에 한 170명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대신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기술로 아까 이윤지 앵커가 간혹 공급 계약 체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한번 신뢰를 잃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회사 편들어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 이 회사는 그때 그 당시에 올라갈 때 원래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이때 2023년 7월 달에는 2차 전지에 2자만 들어가도 다 날아갔었어요. 다만 해필이면 그 시점에 주가가 날아갈 때 그 CB 관련해 갖고 청산시킨 그게 오히려 저기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급 계약 해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거기서 그거 팔아먹은 어떤 그 부분 때문에 이건 내 판단입니다. 결론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매수가까지 무조건 갑니다. 그거보다 더 갈 수 있어요. 다만 이 얘기 듣고 이거는 추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내 의견을 얘기해 주면 2차 전지가 내가 예상한 대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이건 4만 원도 넘어갈 수 있어요. 다만 이 얘기 듣고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주식은 진짜 운이 없는 주식인데 저 당시 2차 전지가 얘보다 더 많이 날아간 게 더 많아요. 다만 문제는 해필이면 조 시점에 그 CB가 상환됐다라는 그게 이 주식의 핸디캡입니다. 이건 내 판단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회사를 분석해도 그거 이상의 답은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누군가가 들어오기가 이게 부담 가니까 거래량도 없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가 바닥이에요. 매수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한 그 마음속의 어떤 날것의 얘기는 이 정도 인원 갖고는 안 된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기술 살펴봤는데요. 조금은 운이 안 좋은 종목이지만 2차 전지 향방 늘 좋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요새. 이 종목 4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빨리 맞아요. 지나가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마케팅에서도 얘기해드렸듯이 이 종목도 좀 당황스러운 주식시장의 흐름이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장이 되게 불안불안한데 아까 얘기한 대로 딱 그 섹터의 주식들만 되게 양호하게 움직여요. 근데 그 섹터의 주식들이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AI, 로봇 등 이들은 올해 진짜 제약을 제외하면요. 철저히 소외받았고 2, 3개월 사이에 반토막 반에 반토막 반에 반에 반토막 났던 주식들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인 즉슨 주식시장은 폭락은 없는 상태의 제한적인 어떤 하방에 대한 경계감은 있지만은 종목들은 움직임이 쏠쏠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쪽에 물려있는 분들은 좀 느긋하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시되 현금이 있거나 이러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반도체도 좋고 AI 소프트웨어도 좋고 로봇도 좋고 2차 전지는 더 좋고 그죠? 예,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장 바라보시면 계좌 수익 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냐. 요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후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레크처 주제입니다.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에 가장 어울리는 스타. 어디를 헤엄치시는 거예요? 자, 1위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누군가요? 역시 유재석 씨 대단하네요. 6.4%.
1위입니다. 아니 1, 2, 3위 와. 초반에 분명히 이종복 전문가님께서 1위만 맞추신다고 하셨잖아요. 전문가님. 저번에 결국은 오늘도 다 맞춰주셨는데요. 아니, 이 문제를 이거는 누구한테 내도 다 맞췄을 거예요. 대신 2등부터는 저도 몰랐죠. 근데 4, 5등이 나왔으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설마 그분이 2등 하겠어요? 에스파 카리나가 있는데? 이건 느낌으로 간 겁니다. 끝. 네, 좋습니다. 자, 1, 2위. 사실 저도 1, 2위는 알 것 같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1, 2위는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이종복 전문가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질어질합니다. 이종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오늘 우리 시작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 다 조금 더 힘냈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오늘 랭킹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랭킹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11월에도 똑같고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서 내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